자, 이번 시간에는 설계사님들의 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또 다른 회사를 찾아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동의 현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일단은 원수사라는 데가 있죠. 근데 이거 아는 데잖아요. 일반인들도 다 아는 데야. 그리고 심지어 진짜 다 대기업이에요. 일단 사람들이 와 하는 게 있어. 와, 대기업이니까 돈도 많고 A급 연예인들만 써가지고 광고도 하고 하니까 엄청 대단해 보여. 그래가지고 신인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고비가 와요. 한 1년째. 아니, 대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입사만 하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 없어. 교육도 약간 좀 별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한 1년만 지나도 있잖아요, GA가 뭔지를 다 알게 되고 수수료가 GA가 높은지를 또 다 알게 돼. 특히 내가 이거 콕 집어서 얘기하면 그 혹시라도 해당 보험사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생명사도 수수료가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손보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GA나 뭐 이렇게 원수사는 비슷비슷한데 생보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요. 부인 못 할 거야. 내가 현장에서 다 확인해 보니까 안 좋아. 손보도 이탈을 많이 하지만 생보 설계사들이 지금 이탈이 많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가요. 어떤 식으로 나가냐, 이 GA 중에 수수료, 그 다음에 지원금, 그 다음에 DB,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 지원금 제도는 다 있어. 솔직히 다 있지만 이 지원금이 말 그대로 지원금, 공짜 느낌이 들지. 공짜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분들이 어서 듣기로는 GA가 수수료를 많이 준대. 그래서 아무 GA나 가도 원수사보다 수수료가 많은 줄 착각을 해요. 근데 또 막상 일을 해보니까 또 큰 차이가 없는 거야. 조금 더 많이 주는 건 맞아. 거의 그냥 원수사 수수료나 여기나 비슷비슷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별거 없고 다 DB 시스템 좋다고 말해요. 원수사는 DB가 사실상 안 먹혀요. 원수사도 열심히 해요. 사실 열심히 해가지고 막 DB도 창출하려고 하는데 상품의 한계 때문에 이 DB가 먹히질 않아. GA랑 붙으면은 거의 원수사가 좀 많이 깨집니다. 진짜 퍼포먼스가 진짜 대단하신 분 빼고는 거의 다 빼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직을 안 해요. 원수사에서 퍼포먼스 잘 내가지고 그냥 잘하는데 뭐하러 이직해? 그래서 상품의 한계랑 이제 수수료 때문에 이제 넘어오는데, 여기가 DB 시스템이 좋다는 취지로 막 광고를 해가지고 열로 넘어와.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 다음에 지원금은 내가 이 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공짜가 아니고 거의 족쇄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어떻게 돼? 다시 넘어가. 여기가 다 사업가형이에요. 사업가형 GA. 근데 여기서 넘어갈 때는 보통 어떻게 넘어가냐, 여기서도 내가 아까 두 종류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로 열로 넘어갈 때는 한 명 한 명 이동할 때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 근데 우리가 뭐 지사 같은 거 뭐 할 수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5명에서 10명 15명 모여가지고 열로 넘어가. 어디에 막 코드를 내고줘 해.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금으로 3년이 다 지난 설계사라든가, 그 다음에 저도 이 피플라이프라는 회사를 근무를 했는데 저는 DB를 안 썼지만 2019년, 20년, 21년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설계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수수료가 좀 낮아도 만날 거리가 없는 설계사님들한테는 DB를 제공을 하진 않아요. 사야 돼. 제공을 하는 데는 어디 갔어? 굿리치, 토스 이런 데 공짜로 줘요. 제공을 하지 않아도 사면은 그래도 좀 타율이 좀 높았어요. 막 30%, 40%대가 실제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갈수록 DB 질이 안 좋아지네. 당연하죠. 지금 설계사가 50만 명이고 DB 업체가 수백 개에다가 그 원장이라는 거 다 똑같은 사람들을 뽑아가고 전화 계속 돌리는데 그거 하겠어요? 그 계속 돌리니까 DB 질이 안 좋아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참고 다닌 이유는 뭐냐면 DB 질이 그나마 좀 좋아가지고 수수료가 낮아도 다녔는데 이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닐 이유가 없어졌네. 그리고 지원금도 공짜도 아닌 거고 지원금의 족쇄가 3년 지나니까 풀렸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3, 4명 모여가지고 다시 사업가형으로 와. 그러면 임차를 100만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임차를 하고 총무를 본인들 돈으로 사고 이제 앞으로 월세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운영과 경영을 같이 하는 거는 이게 또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이게 왜냐면 설계사님들이 고정 지출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월세 내야 되지, 총무비용 내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데 회식이라든가 설계사들 시상 걸어야 되지. 이런 비용 때문에 이게 돌아버려요. 단순하게 이런 데 있다가 내가 수수료 더 많이 받고 싼 데로 들어가가지고 저렴하게 운영비를 써가면서 하면은 돈 더 벌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5명, 10명, 15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2배, 3배로 커지는 게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아니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지사장이 됐으니까 지사장
부사장 수수료를 좀 더 받거든요. 사실상 그냥 혼자 일해. 한 두세 명 데리고. 이런 데가 엄청 많아. 신인들이 이제 원수에 시작해서 이런 직영주의로 이렇게 갔다가 사학가형을 한번 해보겠다가 온다. 근데 여기서 하나 라이프랩이 있고 하나 금융 서비스가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 생명이 주의로 전환한 거. 하나 라이프랩은 그냥 처음부터 사학가형으로 만든 거예요. 다 지사제 형태로 돼 있어요. 프라임 에셋 같은 경우 직영으로 출발했는데 여기는 죽어도 정착지원금 제대로 안 만들더라고. 메가도 그렇고 메가도 그렇게 안 만들더라고. 안 만들고 요새는 약간 지사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A 플러스 같은 경우가 직영으로 시작해서 요새는 이제 지사로 좀 돌아섰는데, 최근에 리크루팅 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지사에서 리크루팅이 됐더라라는 건데, 설계사들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근데 마지막 종착역이 거의 다 사업가예요. 그럼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디를 선택했을 때 가능성이 높냐라고 봐야 되는데, 지원금 제도가 있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지사제라 그랬잖아요. 즉 지사장이 대표인 거예요. 그럼 대표가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사에 몇 프로 뛰지도 않고 자기가 돈 다 받는데 지원금도 자기 돈으로 줘야지. 여기는 직영점이니까 회사에서 돈 주는 게 맞고, 그러면 자기 돈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지사장들이 몇 억씩 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빌려와. 본사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이자가 좀 세요. 최소 5%에서 한 많으면 10몇 프로까지도. 그러니까 이걸 못 갚아. 더군다나 지사 차릴 당시에 이미 보증금 넣어야 되지,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야 되지, 각종 돈이 들어가니까 이미 여기서 융자를 받아요 본사에서. 거기에 이자 부담이 있는데 또 설계사들까지도 또 그걸 해주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5명, 10명, 15명이 또 안 크는 이유가 솔직히 여기에 있기도 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A 플러스, 피플라이프 뭐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이 사업가형 주의들은 본사 시스템이 사실상 없어. 근데 요새 많이 생겨나는 건 사실이고, 형식적으로는 또 다 있기는 해. 또 형식적으로. 근데 그게 아주 디테일한 영업에 대해서 도움이 되냐? 안 돼. 뭐 동영상 몇 개 올려놓고 이게 단데, 이거를 봐야 돼. 뭐냐면 사업가형이지만 직영의 대우를 받는 주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신한금융플러스에서 다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한금융플러스 오기 전에 여기 다 만났어. 다 원수사는 만날 필요 없었고, 최소한 대표이사 혹은 부사장이나 제일 잘하는 사업단의 본부장급은 제가 거의 다 만났어. 저도 신한금융플러스 처음 올 때 투명성을 좋아서 온 거지 이 직영 시스템이 약했는데 최근에 생겼어. 신한금융플러스가 본사에서 이 지원금을 다 내려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500억을 갖다 써도 이 지원금을 다 내려줘. 그리고 무이자예요. 그 다음에 또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면 신한금융플러스에서 담보는 설정돼야 되지만 사업자금을 또 무이자로 또 해줘. 그 다음 매출 연동도 없고 뭐 기간에 대한 연동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금을 일단 무한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영업인들은 본사에서 어떤 대우와 행사를 하면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도 이 매출이 많이 달라져. 1년에 최소 2번의 썸머 페스티벌하고 윈터 페스티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 GA들이 그 기간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그 시책을 낮춰가지고 그것도 달성한 사람만 썸머나 윈터를 보내드리지, 근데 유일하게 신한금융플러스만 시책을 낮추지 않아. 이거는 원수사하고 좀 협의를 하고, 우리는 강력하게 이 신한라이프가 있잖아요. 신한라이프가 1년에 5천억씩 이익이 좀 발생하는 아주 좋은 회사예요. 여기서 자금을 끌어와요. 이게 왜 가능하냐? 저희 모회사가 신한라이프예요. 회사에서 직접 주는 시스템이면 안전해. 왜 안전하냐면 중간에 나 같은 본부장이 혹은 지사장이 회사에서 돈을 차용을 해와가지고 이자를 또 내가 내면서 내가 또 돈을 받잖아요. 이 돈을 이자를 내면서 갚기 때문에 이 운영 경영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 밑에 있는 설계사들한테 혜택이 줄기 마련인 거야. 이자로 몇백씩 내야 되는데 자금이 딸리니까 어디서 막 100억, 200억씩 돈을 차용을 해와요. 그러면 그게 한 5% 정도를 써야 돼요. 이자를. 그럼 200억에 5%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을 한 달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나누기 12 하면 한 8천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8천만 원이면 직원 월급 3, 40명치야. 그러면은 그 돈을 이자로 내는 회사가 낫겠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직원들을 많이 써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시상을 걸어가지고 설계사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낫겠어요? 어디서 투자를 받았거나 돈을 빌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들은 원래 받아야 될 혜택이 있는데
그 이자만큼 빼가기 때문에 일이 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하나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고, 작게는 저 같은 지사장이나 그 본부장들도 본사 돈을 이렇게 이자 내면서 갖다 쓰잖아. 이건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 말고도 월세 내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 총무비용 내야 되지 해야 되는데 부담이 계속 생기니까 운영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자기가 영업 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지사장이나 본부장이 영업 열심히 뛴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거기 가면 안 돼. 자기가 지금 월세 관리비도 못 내는 상황에서 영업대가 지금 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여기에 나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들 그럼 다 운영 안 되겠네? 근데 인카도 그렇고요, GA코리아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전부 다 여기서 상위 1위 내지는 2위 하는 지사지만 이 기업형으로 커 있는 아주 큰 회사들이 있어. 신한금융플러스에서는 저희 감탄 1등이에요. 2등이랑도 압도적으로 높고, 저희가 200명인데 100명이 모집하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나머지 100명이 모집되는데 한 1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되는 데만 계속 돼. 되는 데만 계속 되고, 여러분들 지원금 나가고 사업자금 나가는 게 회사에서 이자 한 푼 안 내고 그냥 저를 통해서만 들어가니까 내가 부담감이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 운영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엊그저께도 평일 시상식 때 회식을 드라곤시티 호텔에서 제가 1000만 원 정도 쓰면서 했어요. 평소에도 700~800만 원 회식 그냥 하고 내가 시상, 여행 시상도 걸고 뭘 또 막 거는 이유가 내가 어떤 부담감이 없어요. 내가 그냥 임차비 내고 우리 총무들 쓰고 곧 내가 급여 직원만 12명이 넘어가요. 이걸 쓸 수 있는 게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가서 그래. 근데 대부분은 다 돈을 갖다 쓰려면, 야, 너 수수료도 많이 내려주는데 우리가 너한테 돈도 줘야 돼? 언제 돌려줄 거냐? 투자해가지고 1~2% 뛰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려면 이자 내, FC가 오거나 사무실을 신규로 내야 되는데 그 돈 또 안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야. 또 은행에서는 또 대출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메가급으로 큰 데들이 있어요. 기업형. 근데 여기는 이미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잘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200명, 300명 이렇게 넘어가는 데들이 자금 확보가 잘 돼 있는데, 여기서도 위험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제 지사가 있어. 여기에 대부분이 직영 형태로 있으면 좀 안전해요. 근데 이게 지사가 많아.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 뭐냐면 지사도 밑에 지사를 둘 수 있고 지사도 또 밑에 지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무조건 피라미드식이야. 그럼 여기서도 1~2% 뛰고 내려줘야 되고, 또 여기서도 또 얘가 1~2% 뛰고 또 얘가 1~2%로 내려주고, 또 여기서도 얘가 1~2% 뛰고 얘가 1%, 이렇게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 1~2% 장사고, 여기랑 동일한 이게 5명, 10명, 15명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최소한 이 직영이 한 100명이 넘어간다. 이런 조직이 사업가형 GA지만 여기에 있다. 그럼 이건 좀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회사가 제 직영만 지금 135명인가 이 정도 되고, 나머지가 지금 외부로 빠져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전체 인원 한 200명 정도 되고, 계속 지금 한 달에 10명, 15명씩 들어오니까 이게 좀 커지겠죠? 근데 내가 여기가 좀 포화 상태여가지고 광명이 분당에다 그래서 하나를 낸 거예요, 또 크게. 야탐역에다가 300평짜리. 거기에다가 또 직영으로 충주에 또 낸 거야. 내가 7월 달에 있잖아요. 7월 달에 제가 비용만 10억을 가까이 지출했어요. 물론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냈어. 다만 이 10억은 내가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 되지만 회사는 어떤 식으로 돈을 주냐?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줘요. 안 줘. 미쳤어요? 회사에서 나한테 10억이나 싸주게? 내가 10억이 있을 때만 그 돈을 지출해줘요. 왜? 그게 담보로 잡히니까.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제 과감하게 회사를 늘리고, 나는 이제 직영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매출을 올릴 자신이 있으니까 나도 올리고 회사에서 사실상 투자를 해주는 거죠, 무이자로. 이런 선순환이면은 FC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FC 입장에서. FC는 막말로 뭐 사업가에 들어가든 열로 들어가든 좋은 시스템에서 돈만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근데 위에 시스템이 뭐 이자를 내고 뭐 지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최소한 본사에서 저 같은 본부장이 한 번 정도만 지사를 내 있는 이런 경우는 괜찮아. 근데 본인이 지사장인데 또 여러 개로 뭘 이렇게 내 있다. 여러분들에게 갈 혜택이 보나마나 줄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진짜 한 40건씩 미팅을 하나 봐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공개를 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또 선택할 때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GA 쪽, 그 다음에 원수사에서 GA를 또 이동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